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재 아시아 서버에서 사략선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인 초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전 타기 쉬운 틀을 추천받았을 때 아마 프랑스 순양함과 소련 전함 수준으로 많이 추천되는 틀인 일본 순양함 타는 법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순양함도 4티어까진 틀이 특색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순양함과 비슷하니 굳이 여기선 살펴보지 않고 5티어 후루타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순양함 트리와 더불어 게임이 출시될 때부터 있던 가장 오래된 연구 계통 중 하나인 일본 순양함, 여러분은 어떻게 타고 계신가요? 자, 일단 역시 장점과 단점을 알아봐야겠죠? 장점 먼저 가봅시다. 첫 번째, 일본 순양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고폭탄입니다. 실질적인 일본 순양함의 트리가 시작되는 5티어 후루타카부터 티어 대비 그리고 구경 대비 매우 강력한 고폭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같은 8인치급 순양함들과 비교해봐도 고폭탄의 알파뎀은 500에서 600가량 더 높고 화재 확률도 3% 이상 차이 납니다. 이 고폭탄의 피해량만으로도 전함, 순양함, 심지어 구축함에게 강력한 고폭탄 피해를 선사하는데, 대부분 일본 순양함은 화재 확률을 최대한 올린 세팅을 하기 때문에 화재 저항 개수가 낮은 중티어 생태계에선 거의 한 번 쏠 때 불 하나씩을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컨커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오가 불의 화신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장점은 은신입니다. 5티어 후루타카부터 동티어 순양함이 은신 스킬을 찍었을 때와 비슷한 피탐지 거리가 스톡 피탐지 거리이며, 은신 강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8티어부터는 피탐지가 동티어 경순양함 수준인 9.5km까지 떨어지며 10티어 자오조차도 피탐이 10km 조금 못되는 9.9km로서 피탐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월드 오브 워십에서 이는 정말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적 전함과 순양함을 상대할 때는 피탐을 이용해 최대한 가까이 가거나 어뢰를 쏜 뒤 빤스런 각을 잡으면 적 전함 입장에선 어뢰가 발사된 줄도 모르고 어뢰를 맞거나, 순양함 입장에선 도망가는 함선을 쏴야 하니 그것도 그거대로 꽤 신경 쓰입니다. 서로 포격을 나눌 때 도망가는 쪽을 맞추는 게 쫓아오는 적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도망가는 쪽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적을 쏘는 거라 명중탄을 내기 쉽지만, 도망가는 적을 잡을 땐 적이 본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장점과 매우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주함포 분산도입니다. 원래 일본 순양함도 10티어 자오를 제외하곤 평범한 순양함 분산도를 사용하였고, 유일하게 자오만 구축함과 동일한 포탄 분산도를 보여주며 구축함들에게 매우 상대하기 고통스러운 상대였었습니다. 2018년 11월쯤 자오가 사용한 구축함 분산도가 후루타카를 시작하여 아오바, 묘코, 아르페지오 묘코 시리즈, 남룡, 동룡, 모가미, 이부키, 아타고 등 모든 일본 순양함에게도 적용되어 강력한 누커로 부상하였습니다. 피해량이 매우 높고 화재 확률 또한 상당히 높은 고폭탄과 이 구축함급 분산도를 통해 적 전함에게 불이 붙지 않은 부분을 저격할 수 있고, 구축함에겐 좁은 분산도를 통해 최대한 많은 포탄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강력한 어뢰입니다. 후루타카부터 풀업시 사거리가 10km 어뢰를 사용하며, 어뢰 자체만 놓고 보면 동티어 일본 구축함인 무츠키, 미네카제보다 강력한 어뢰입니다. 이후 티어가 오를 때마다 강력해져서 10티어 자오의 경우 무려 67노트의 사거리 12km짜리 어뢰를 한 번에 10발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시 티어가 오를 때마다 어뢰 발사각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도망갈 때를 제외하면 쓸 일이 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대형함에게 대항수단이 포격 하나밖에 없는 미국 중순양함과 비교하면 비장의 카드를 품에 숨겨놓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전함 입장에서도 일본 순양함과 미국 순양함을 근접해서 만나면 일본 순양함을 상대할 때가 더 긴장됩니다. 자, 미국 중순양함과 다르게 계속 장점이 나오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질 장점은 건연입니다. 일본 순양함은 다른 순양함, 심지어 경순양함과 비교해도 건연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장갑은 얇지만 실질적인 피탄 구획이 생각 이상으로 작아서 전함포탄이 함체 뒤로 날아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순양함은 장갑이 부실한 편이라 중장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순간이 대부분인데, 이때 이 장점과 은신이 더불어져 잘 보이지도 않는데 심지어 건연도 낮아 맞추기도 메롱스러운 순간이 꽤 생깁니다. 만약 이때 일본 순양함을 쏴서 빗 맞췄다 그러면 바로 살인적인 고폭탄이 날아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등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점입니다. 바로 중순양함들 중에서 매우 빠른 조타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게임에 있는 10티어 중순양함 중 디모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조타 시간이 10초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양함이며, 이미 스톡 은신이 좋기 때문에 5번째 강화장치에 은신 강화장치 대신 조타, 그리고 6번 강화장치에 조타 시간을 또 20% 내려주는 전설 강화장치를 쓰면 조타 시간이 웬만한 구축보다 빠른 3초 후반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자오는 매우 빠른 포구 초속과 구축함급의 분산도로 적 전함을 핀포인트 사격을 하면서 자신은 빠른 조타를 통해 전함이 반격하는 것을 다 피해 전함의 혈압을 떡상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장점이 6개나 나왔네요. 미국 중순양함을 뛰어넘는 OP일까요? 한번 단점도 알아보도록 하죠. 단점 첫 번째, 미국을 뛰어넘는 사골포를 씁니다. 자오를 제외한 모든 일본 순양함은 5티어 후루타카가 쓰는 주포를 그대로 9티어 이부키까지 쓰게 됩니다. 물론 후루타카의 경우엔 티어 대비 유일한 중순양함인 동시에 동티어 순양함을 오버매치 시켜버리고 전함 같은 경우엔 저티어 특성상 화재 저항 개수가 낮기 때문에 화재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부키에 가면 순양함을 오버매치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재 확률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철갑탄의 관통력도 5티어 시절과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면 이 포를 갖다가 사고를 끓여 먹어도 곰국보다 진한 국이 나올 겁니다. 또한 철갑탄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티어가 올라갈수록 일본 순양함이 고폭의 목을 매는 이유기도 하죠. 그 다음 또 이어지는 주포의 단점 두 번째, 포회전과 장전이 진짜 느리다는 점입니다. 물론 5티어 후루타카는 동티어 대비 대구경포를 사용하니 장전과 포회전이 느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티어 자오는 8인치를 씀에도 불구하고 장전이 무려 13.7초나 되며 포회전도 36초로 상당히 신경쓰이는 수준입니다. 물론 모스크바와 앙리도 포회전이 비슷한 수준으로 느리긴 하지만 모스크바는 특유의 장갑을 활용하여 머리만 내밀어서 포회전이 그렇게 쓸 일이 없고, 앙리는 사거리 덕분에 장전 강화장치를 사용해서 포회전이 조금 더 느려지긴 하지만 장전기 소모품과 강화장치를 통한 짧아진 재장전 시간 덕분에 포회전이 그렇게 체감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오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특유의 장갑과 체력이 맞물려져서 중장거리 방어범으로 활약해야 하며 이 때문에 장전과 포회전 둘 다 느린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빠른 탄속과 구축함급 집탄을 통해 일제사 뽕맛은 있지만요. 또다시 있는 주한포의 문제점, 사거리가 짧고 포각이 별로입니다. 후루타카의 경우 사거리가 겨우 13.9km에 불과하며 이는 동티어 순양함 중 에메랄드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사거리입니다. 심지어 정찰기도 쓸 수 없어서 6탑방에만 가도 사거리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건 티어를 올려도 해결되진 않는데 아오바는 14.9km, 묘코와 모가미는 15.6km 수준에 묶여있으며 9티어 이부키까지 가야 그나마 16.5km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미중순을 제외하면 동티어 중순 양함에 비해 심각하게 모자란 수준이며 이 때문에 사거리 강화 장치를 많이들 사용하곤 합니다. 포각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7티어 묘코부터 전포문을 쏘려면 거의 배를 까는 수준으로 측면을 보여줘야 사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함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조용히 항구로 사출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이어지는 단점, 어뢰 발사각이 구립니다. 아까 장점에서도 있었던 어뢰가 여기 단점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어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를 발사하기 위한 어뢰 발사관의 발사각이 진짜 거짓말 안치고 함선의 측면을 완전히 까는 수준으로 돌려야 발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후루타카는 그나마 어뢰 발사각이 낮지만 아오바를 타자마자 어뢰 발사각이 반토막 나버리며 심지어 이는 티어를 올릴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더 구려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순양함에 달린 어뢰는 공세용으로는 거의 쓸 수가 없고 도망갈 때 적을 향해 뿌려주는 용도로 써야 합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쓰다가 시타델 털려서 항구로 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 다음 단점, 장갑이 얇다는 점입니다. 자오를 제외한 일본 순양함은 사실상 전신이 25mm로 덮여있어 동티어에서 만나는 모든 전함탄에 오버매치를 당할 위험이 가장 큽니다. 물론 샤른호르스트처럼 특출나게 구경이 작은 친구들은 제외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포회전, 포각, 심지어 어뢰 발사각이 이 장갑이 얇다는 단점이 시너지를 일으켜 일본 순양함이 자주 터져나가는 이유기도 하죠. 또 일본 순양함 장갑이 있어서 특이한 점은 후루타카의 가판이 48mm로 이상하게 두꺼운 반면 티어를 올리면 올릴수록 얇아지면서 묘코는 32mm, 모가미와 이부키는 25mm, 그리고 다시 자오로 올리면 30mm로 두꺼워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8mm가 어느 정도로 두껍냐면 야마토의 철갑탄조차 도탄을 낼 수 있는 장갑이며 25mm 장갑은 15인치 이상의 모든 철갑탄에 오버매치를 당하고 대부분의 순양함 보폭탄에 취약한 장갑입니다. 또한 측면 장갑이 얇은 편에 속해 게임 중 만나는 구축함에게도 집중 방어 구획이 털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 역시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네요. 체력이 티어 대비 낮다는 점입니다. 7티어 묘코까지 적용된 단점은 아니지만 모가미를 찍는 순간 프랑스 순양함 샤를 마르테를 제외한 중순양함 가운데에서는 체력이 가장 낮으며 10티어 자오의 경우 경순양함인 미노타우어보다 체력이 낮은 4800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티어에서 체력이 가장 많은 모스크바와 비교하면 25000이나 차이 나게 되며 사실 9티어 중순양함의 스톡 체력과도 비슷한 체력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전함 철갑탄의 시타델이 아닌 일반 관통 하나라도 나게 되면 데미지가 다른 순양함보다 뼈아프게 다가오고
퍼센트 단위로 회복되는 군함 수리반 소모품 특성상 소모품의 효율조차도 다른 순양함과 비교하면 회복량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 단점, 대공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구립니다. 아키즈키 주포인 100mm 양념포와 복제 보포스, 일명 짜포스를 쓰기 시작하는 이부키, 그리고 자오는 그나마 대공이란 게 있다 정도 수준이지만 이외 모든 일본 순양함은 대공이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항공모함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8티어까진 정찰기를 못 써서 강제로라도 전투기를 사용해야 하니 공습 두세 번은 뭐 막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부턴 무조건 아군과 같이 다니며 대공우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습과 더불어 적 전함들이 여러분을 쏴서 바로 항구로 안전하게 모셔드릴 테니까요. 자, 드디어 장점과 단점들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미국 중순양과 비교해서 진짜 장단점의 가지수조차 다르네요. 확실히 타기 쉬운 만큼 장단점도 확실한 것 같죠? 다음은 일본 순양함이 잡아야 할 포지션과 운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순양함은 포 배치도 그렇고 포탄의 낙각 때문에 미국 중순양함처럼 섬에 붙어서 일반적인 포격을 하긴 힘듭니다. 다만 특유의 피탐지와 조타 시간을 활용해서 1.5선에서 돌아다니면 적 전함 그리고 순양함에게 화재를 일으키고 다시 포를 잠궈 은신 상태로 돌아간 다음 피해 복구반을 사용해 화재를 끈 전함에게 다시 고폭탄을 던져 화재를 발생시키는, 즉 상대할 때 진짜 빡치는 스타일인 야비하게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적 전함이 좀 뒤로 빠졌다 싶으면 아군 구축함 뒤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구축함이 적 구축함을 스팟하면 특유의 고폭탄 알파뎀으로 적 구축함을 쫓아내는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일본 순양함이 가장 좋아하는 전함은 체력이 많은 전함과 장갑이 얇은 전함입니다. 후자의 경우엔 프랑스 전함, 영국 전함, 그리고 표준형 미국 전함, 그러니까 속도가 21노트밖에 안 나는 미국 전함들을 패면 탄 깨짐이 없이 딜이 온전히 들어오게 되며 화재는 덤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킬 트리는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제가 플레이하는 방식이며 이를 보고 여러분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1스킬에서는 표적 경보와 신속 교체를 사용합니다. 표적 경보는 스팟된 상태라도 적들이 몇 명이 날 조준하고 있는지 알려줘 완전히 배 까고 포격해도 될지 아니면 도망가야 할지 상황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 교체는 초보자한테는 아마 활용하기 어려울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장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탄종을 교체하게 되면 50% 빠르게 장전을 하게 되는데 피탐이 낮은 자호의 경우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스킬에서는 한포 조준과 최후 저항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회전 스킬과 최후 저항 스킬은 정말 일본 순양함에게 맞는 스킬인데 한포 조준으로 느린 포탑 회전 속도를 채운 다음 최후 저항 스킬로 체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DPM을 뽑게 됩니다. 이게 체력 퍼센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라 체력이 낮은 일본 순양함의 경우 이를 활용할 기회가 더욱 많아집니다. 세 번째 스킬에선 추가 적재와 화재 유발 스킬을 사용합니다. 추가 적재 스킬은 소모품을 한 개씩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모품인데 군함 수리반, 즉 힐이 생기는 9티어부터 사용하면 되고 그전에는 화재 확률을 2% 늘려주는 화재 유발을 사용해 더 많은 화재를 발생시켜 방화범이랑 고사 업적을 많이 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킬은 말할 것도 없이 은밀기동입니다. 이 게임에서 은신이 가지는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를 10%나 줄여주는 정말 강력한 스킬입니다. 이 스킬과 은신 강화장치를 사용하면 자오는 피탐이 무려 9.9km까지 떨어지고 이를 통해 은신 내격은 물론 대부분의 적 순양함조차도 먼저 스팟할 수 있는 자오의 강력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많은 편이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은 일본 순양함, 고폭탄과 어뢰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적 전함들을 빡종할 수 있게 만드는 일본 순양함, 이참에 한번 찍먹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팁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저는 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